자, 다음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린트 거의 마지막 29페이지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 우리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을 했었고, 일제시대 말기엔 이런 통합운동이 유행 중이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세 사람을 중심으로 봤었고, 각 단체들은 군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군대를 하나씩 가지고서 일본이랑 전쟁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각 단체는 항상 중국의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김원봉의 민족혁명단과 의용대는 나중에는 의용군으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일부 인원들은 여기 김구의 안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일단 없어집니다. 일단 얘는 제일 처음으로 없어지고, 나중에 광복군과 의용군도 같이 합치려고 하는 와중에 일본이 해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여운형도 볼 거고. 자, 그래서 40년대 항일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임시정부는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한다고 했었죠. 충칭. 저번 시간에 충칭 이름은 알아둬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했었지만은 임시정부는 처음에는 상하이에 있었다가 여기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윤봉길이 일본 군대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 때문에 임시정부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항주로 32년에 옮겼다가 쭉쭉쭉쭉 옮겨 다니다가 40년에 가서야 여기 우리나라 말로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석이라고 하는 대표자 중심 체제로 흘러가는데, 이때 주석이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죠. 김구. 주석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나라의 대통령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 같은 주석 중심제로 개편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하죠.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항상 단체 하나와 군대 하나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김구, 조성, 지청천 중심이 돼서 만든 임시정부의 정당, 여당입니다. 여당, 야당 있죠. 그런 것처럼 잠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었던 여당이고, 나중에 김원봉 부대가 하나 들어오면서 민족혁명당은 야당이 됩니다. 야당이 된다. 그리고 이때 일제강점기 말기였었기 때문에 일본이 곧 있으면은 망한다는 징조가 뚜렷이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위로 올려야겠구나. 당시 일본과 그리고 히틀러와 일본, 그리고 히틀러, 독일, 그리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요 셋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당시 미국한테 이제 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일본이 망하겠구나.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망한 다음에 이제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은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조소왕입니다. 조소왕. 이 사람이 만든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이제 헌법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헌법과 같은 것인데, 앞으로 건국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조소왕의 사상인 삼균제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균제도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상이야.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여기에는 삼균제도는 요 form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균제도는 크게 정치, 경제, 교육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해야 되는데, 먼저 경제적인 균형은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를 이루자.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가 소유화하자. 토지도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고 사람들한테. 당시 왜냐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민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산업도 국가 소유화시켜서 특정 애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수도산업이나 전기산업, 그런 것들이 국가 소유화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특정 기업이 가져가면 이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걔네가 가격을 올리면은 백성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취하자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 교육이 균등하게 되려면은 전국 학령 아동의 전체 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어야 된다. 면비라는 거는 학비가 면제되는, 즉 의무교육을 얘기합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건 여러분들 학비를 면제시켜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도 이제 학비가 면제되고 있죠. 요즘에 완전히 의무교육까지는 아니지만은 면비 교육에 학습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교육균등은 의무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죠. 정치균등은 민주주의, 즉 선거를 하자. 보통선거, 일반적인 사람이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가 다 18세 이상이면 선거할 수 있게 하는 보통선거 제도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민주공화국을 우리는 수립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건국강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한층 더 중요 표시를 할까? 하자. 중요 표시하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건국강령까지 만들었던 임시정부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민족협동전선, 당시 일제시대 말기에는 있었던 독립운동단체들을 다 통합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의 김원봉 계열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여기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얘네가 받았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여기 합류시킵니다. 김두봉이랑 조선의용군이 얘네가 사회주의자가 많았었는데 얘네들하고도 협력을 하거나 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 한국 독립당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과도 교섭을 시도를 했었고, 여러 단체들과 협동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창설되었었던 한국광복군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여기 다 중요하네. 다 알아두세요. 다 공부해. 항상 우리 중국에 있었던 독립운동단체들은 중국 어떤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었죠. 당시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중국 정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총사령관의 지청청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지청청 장군은 예전에 삼부 통합운동 할 때 혁신의회가 만들었었던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쌍성보 전투 승리의 주역입니다. 쌍성보 전투의 승리의 주역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김원봉 부대도 합쳤어. 자, 여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이게 2차 세계대전이야. 2차 대전. 2차 대전으로서 밑에 쓰고, 이걸 일으켜서 미국이랑 이제 전투를 시작해요. 일본 애들이 진주만 기지를 습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 편에 서가지고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대일 선전포고. 그리고 연합군, 미국 군대하고 같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죠. 특히 조선의용대 세력의 일부가 합류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봤었고,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성이 됩니다. 1지대장이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여기 밑에 보면은 어디 갔어? 이게 한국광복군 창설됐을 때 모습이고, 센터에 김구가 있죠. 요 사람이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그리고 보면은 이런저런 군인들이 있고, 처음에 창설됐을 때는 한 1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건 여군도 있죠. 여군. 여기 지청천 딸이 있는데 내가 정확히 누구지, 이 사람이었나? 지청천은 독립을 위해서라면 딸도 군대 보내버리고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딸도 이제 멋있었던 사람이에요. 독립군이었었습니다. 요거는 광복군 성립 기념식에서 김구가 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기아죠, 기아. 기아 펜이 있어요. 야구 기아 펜. 기아는 한국 광복군의 약자입니다. Korean Independence Army의 약자입니다. 이게 지청천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죠.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도 나온 적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고 탈모가 있으신데 여러분도 나중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김원봉 1지대장으로 합류하게 되죠. 나중에 김원봉 1지대장으로 합류하게 되고 2지대장은 이범석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사람도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었어. 이 사람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야. 김좌진 장군이랑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략 처음에 창설하고 김원봉 부대까지 와서 대략 한 200~300명 정도 됐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광복군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부대가 규모가 크지 않아. 그래가지고 전면전은 하지 못하고 심리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리전. 그러니까 일본 애들 포로로 잡아오면 걔네들 신문하거나 아니면 일본어를 잘했기 때문에 일본 말로 써서 어떤 선전물을 뿌린다거나 니네 전쟁 졌다. 지금 미국이 어디까지 왔다.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심리전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군 당시 미국과 영국이랑 같이 싸웠었기 때문에 영국 군대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투입해가지고 당시 일본이 미얀마까지 쳐들어갔어요. 미얀마까지 쳐들어가서 미얀마까지 쳐들어가지고 당시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영국군이 막아내고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광복군의 일부를 보내는 거죠. 인도 미얀마 전선 공작대. 인도 미얀마 전구 공작대 입니다. 여기 투입돼서 이제 선전 활동하고 포로 신문하는 활동들을 했었고 여전히 전면전까지는 우리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아니라 군대가 규모가 적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미국이랑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 전략정보국이라고 하는 당시 OSS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단체는 나중에 CIA입니다. CIA 알죠? CIA. 미국의 국가정보기관, 정보기관이죠. 여기랑 합작을 해서 국내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당시 보면은 미국이 준비했었던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워싱턴 이제 CIA 본부에서 넵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워싱턴에서부터 잠수함을 타고서 국내로 침투하는 거죠. 국내로 침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일본의 주요 정부 인원을 암살하거나 관리를 암살하거나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발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OSS 충칭 지부가 있었어요. 당시 임시정부랑 합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칭,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에서 OSS 지부가 이제 활동을 했었고 여기서 이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에다가 이제 사람을 낙하시켜 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암살하고 폭파시키고 어떤 교란 작전을 펼쳐 가지고 결국은 국내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 광복군 인원들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광복군 인원들이 참가를 한 겁니다. 우리 광복군 인원이 참가했던 프로젝트는 이 두 프로젝트 중에서 이글 프로젝트입니다. 이글 프로젝트. 충칭 지부는 이글 프로젝트를 참가했었고 넵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 본토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내가 저번에 누구한테 이 사람 독립운동가를 하라고 했었는데 유일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 이 사람은 미국에서 기업을 설립을 했었던 재벌로 성공을 했었던 사람인데 자기 모든 기업의 재산을 전부 다 독립운동에 투자한다.
라고 미국 정부에다 사인을 하고서 여기 위에서 봤었던 넵코 프로젝트에 들어온 사람이야. 우리 기업의 모든 재산과 정보력을 한국 독립운동에 쓰겠다. 한국 독립 이 넵코 프로젝트에 쓰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이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김준엽과 장준하라고 하는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일본에 의해서 징병이 되어가지고 징병돼가지고 중국 전투에 참여했었던 일본 군대로 참여를 했었어. 처음에는 강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중국 군대를 맞아가지고 싸우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강제로 끌려갔어. 이 두 사람은 일본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었는데 사실 장준하는 끌려가가지고 중국 쪽에 투입이 돼서 탈출해가지고 임시정부로 갈 계획을 세우고서 일부러 끌려갔었어. 이 사람은 일부러 끌려갑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끌려갔었고 김준엽은 끌려간 다음에 탈출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두 사람 둘 다 특징은 중국에 이제 강제로 전투원으로서 끌려갔지만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당시 이글 프로젝트를 할 때 가운데 센터가 김준엽이야. 김준엽 보면은 김준엽 여기 있죠. 김준엽 얼굴 보이죠? 약간 공부 잘하게 생겼죠. 이번 공부 잘합니다. 나중에 다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장준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장준하 김준엽 여기 장준하 김준엽 있죠. 그 두 사람이 이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이글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이걸 참여했었던 대표적인 두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두 독립운동가가 참여했었던 국내 정진군이라고 해요. 정진군. 국내에 진격하려고 했었던 군대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었고 이 두 분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김준엽은 나중에 고려대 총장이 됩니다. 고려대 총장. 이 사람이 역사학과예요. 역사학과 교수라서 고려대 총장이 되고 이 사람 장준하는 정치인으로 참여를 해서 전두환이랑 싸우게 됩니다. 박정희랑 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랑 싸우다가 의문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박정희한테 반항하다가 의문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정희랑 싸우다가 의문사를 하고 이 김준엽 장군은 고려대 총장 시절에 전두환한테 반항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두 명이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두 명의 사람이 나중에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으로도 나중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광복군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30분 내외 정도 몇 년 전에 행사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한 30분 정도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 원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넵코 프로젝트랑 이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로 진공하려고 했었으나 중간에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는 끝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는 끝나게 된다. 몇 분 했지? 18분?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게 광복군의 활동 내용이고 다른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김원봉의 의용대가 위에 올라가서 의용군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었죠. 이 의용군은 위에 올라가서 화북지대라고 했었다가 화북지대에서는 호가장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반소탕전이나 호가장 전투.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원봉의 의용대가 있었죠. 이 중에서 얘네들은 원래는 이 밑에서 일본군한테 선전 활동만 하다가 우리 계속 이대로는 일본군이랑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이 끝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군대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 화북지방에서 전투를 했던 게 바로 호가장 전투입니다. 호가장 전투. 이때는 아직까지는 조선 의용대였었어. 아직까지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야.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 연도 41년도에 호가장 전투가 있었고 42년도에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바꿉니다.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그리고 단체도 조선독립동맹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김원봉의 부대가 위로 대부분 올라가서 이름을 바꾼 거야. 김원봉은 여기 남아 있었어요, 아직은. 조선의용군을 만들고서 위원장을 김두봉으로 추대를 하고서 중국의 공산당 군대와 연합합니다. 얘네는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이거 다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또 계속 전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대 중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고 하는, 이거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은 미국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단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미국에 우리 저번에 무한도전 시간에 봤었던 국민회가 중심이 돼서 미국에 있었던 모든 한국인들을 연합했었던 단체입니다. 여기에서도 군대를 결성해요. 일제시대 말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항상 단체 하나, 그리고 군대 하나가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맹호군이라고 하는 걸 조직합니다. 맹호군이라고 하는 걸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여기 미국에서 있었던 단체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있었겠죠. 이승만 때문에 나중에 좀 이 단체는 임시정부랑 또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이런 단체가 있었다 알고만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는 건국동맹입니다. 건국동맹. 여기 여운형의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국내에 있었던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를 다 통합을 해서 만들었었던 제일 최대 규모의 중앙과 지방에 10개 정도의 체계적인 조직이 있었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특히 화북의 독립동맹이랑 연대를 시도했었어요. 화북의 독립동맹이랑 연합을 하려고 했었고, 얘네도 역시 민주공화국을 지향을 했었다. 대부분 비슷해.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대부분의 단체가 임시정부도 그랬었고, 의용대도 그랬었고, 조선 독립동맹이랑 의용군도 그랬었고, 대부분은 전부 다 여기 민주공화국을 지향을 했었던 단체들이다. 이 건국동맹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해방되기 딱 1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해방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여운형은 계속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인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습니다. 여운형이.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여운형은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독립운동가고 제1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암살당합니다.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다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제시대 때 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고, 우리가 이제 외교활동을 주로 많이 해서 연합국, 우리가 특히 한국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를 했었지. 2차 세계대전에. 그래서 연합국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좀 약속을 해주는 이런저런 선언 회담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이로 선언은 한국을 최초로 독립해 주기로 해요. 독립을 최초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때 이 세 명이 있어. 특히 중국의 장제스까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에 얘네가 관심을 가졌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조선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요게 약간 걸리는 거야.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 한국을 그냥 독립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거는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즉 한국을 약간 간접적으로 좀 지배하려고 했었던 이런 미국의 생각을 여기에 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일본한테 벗어나고 나서 바로 독립한 건 아니었어. 미국이 또 3년간 지배를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한국을 약간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바로 독립시켜주는 건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조선을 독립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영국, 미국, 소련이 했었던 회담이고, 이 회담에서는
소련군이 대일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대일전 참전. 소련이 이제 일본이랑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소련이 일본이랑 싸우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미국 측은 이쪽 태평양 바다 건너에서 쭉 건너와 가지고 일본 본토를 포함해서 남한까지 들어오는 역할을 해요. 남한까지 들어오는 역할을 했었고, 소련은 여기 위에서부터 들어와서 만주를 치고 여기 위에 북한까지 쳐들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작전의 경계선으로 그어놨던 게 지금의 바로 38선입니다. 여러분들이 38선은 6.25 전쟁 직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38선은 이미 이전부터 여기 이때 소련과 미국이 얄타 회담 직후에 만들어 놨었던 군사작전 지도에 나와 있는 선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데는 얘네가 약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38선이 이때 이미 그어졌었다. 그다음에 포츠담 선언에서는 요 세 명이 참여를 하는데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약속을 받았었다. 까지가 시험 범위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밑에 봅시다. 건국동맹 여운형이죠.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했던 건 카이로. 다만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그게 문제다. 그 다음에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미한족 연합회를 만들었었다. 조선의용대는 호가장 전투에서 이겼었다. 조선의용군은 고천부 전투는 저거는 김일성이랑 관련된 거라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미얀마 전선에 임시정부가 광복군의 일부를 파견했다. 임시정부를 승인하지는 않죠. 재미한족 연합회가 외교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승인해주진 않아요. 임시정부는 그냥 하나의 단체로만 인정해주지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정진군을 임시정부가 만들었었고, 그리고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화북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을 만들었었다. 국내에는 건국동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포츠담에서 재확인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끝.